당신도 잃어봐요. 내 가족처럼요. 18년 전 사기 조직 두목이 남긴 저주 같은 한마디. 그날 밤 판사 정민의 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정 증인석에 선 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민의 심장이 멈췄어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과연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18년 전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3층 형사합의부 법정. 오전 10시 30분 재판장 문이 무겁게 열리며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방청석에는 몇몇 사람들만이 성긴 간격으로 앉아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법정을 비추고 있었어요. 판사석에 앉은 정민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판사였습니다. 26년간 형사재판만 담당해온 그는 이제 웬만한 사건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건 기록을 펼치니 공탁금 횡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1,200만 원 상당. 피고인은 27세 남성 강재호였어요. 정민은 서류를 넘기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생계형 범죄구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잠시 물을 마시던 정민의 시선이 피고인석으로 향했어요. 강재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 끝이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어요. 손은 꼭 맞잡고 있었고 어깨는 잔뜩 움츠러져 있었죠.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피고인 강재호,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기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재호는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고개는 여전히 들지 못한 채였죠. 검사가 먼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공탁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재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검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재호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찾는다고 해서요. 그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검사도 방청객들도 모두가 재호를 쳐다봤습니다. 정민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가족을 찾는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 횡령 사건 같지 않았어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정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들어 정민을 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재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27세 청년의 얼굴. 그런데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정확히는 누군가를 닮았어요. 정민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재호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18년 전에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9살쯤이었대요. 정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8년 전 9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친부모를 찾아준다고요. DNA 검사도 해주고 기록도 다 찾아준다고 했어요.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공탁금 계좌 정보를 주면 부모님 소식을 알려준다고 해서. 정민은 재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사실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귀가 먹먹했거든요. 재호가 말을 이어갈 때마다 정민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재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였어요. 저는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냥 알고 싶었어요. 그 목소리. 정민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억양, 그 톤, 그 떨림까지 너무나 익숙했어요. 18년 전 사라진 아들 민우가 어렸을 때 울먹이며 말하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정민은 물컵을 집으려다 놓쳐버렸어요. 컵이 책상 위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떨어졌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법정 안 사람들이 놀라 정민을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서기가 급히 다가와 물을 닦았죠. 하지만 정민은 그 순간 다른 생각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 청년 혹시 설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법복 안쪽이 축축하게 젖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증인석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도 저렇게 무서워했었지. 처음 유치원 갈 때. 판사님? 검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정민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하지만 정민의 머릿속은 이미 18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백화점 놀이터. 민우가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죠. 아빠 봐봐. 민우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정민이 잠깐 전화를 받은 사이 민우는 사라졌습니다. 5분. 단 5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5분이 18년이 됐습니다. 판사님, 괜찮으십니까? 이번엔 서기가 물었어요. 정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계속 재호에게 향해 있었어요. 재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족을 찾고 싶었어요. 그게 제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그 말에 정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만약 이 아이가 정말 민우라면 정민은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건가? 범죄자로 만드는 건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재판은 계속됐지만 정민은 한 글자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재호의 목소리, 재호의 얼굴, 그리고 18년 전 그날 밤 생각뿐이었어요. 법정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정민의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정민은 판사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숨을 몇 번이나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강재호 사건 기록이 놓여 있었어요.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기 시작했죠. 피고인 강재호, 27세, 무직. 공탁금 계좌에서 총 1,200만 원을 5회에 걸쳐 인출함. 하지만 정민의 시선은 다른 곳에 머물렀어요. 보육원 출신, 발견 당시 추정 나이 9세, 18년 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발견. 정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남구. 민우가 사라진 곳도 강남구였어요. 정민은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증인 신문 기록이 나왔어요. 재호가 했던 말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죠. 가족을 찾는다고 해서요. DNA 검사를 해준다고 했어요. 친부모 소식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가족, 부모, 찾는다. 정민은 그 단어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18년 동안 가족을 찾고 있었구나.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공범 명단이 나왔어요. 차미라 42세, 복지 상담사. 정민은 그 이름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복지 상담사? 정민은 차미라의 진술 기록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강재호에게 친부모를 찾아주려고 도와준 것뿐입니다. 공탁금을 인출한 건 재호가 알아서 한 일이에요. 미라의 진술은 일관되게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민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록을 보니 미라는 재호뿐만 아니라 다른 보육원 출신 청년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더라고요. 친부모를 찾아준다, DNA 검사를 해준다며 신뢰를 얻은 뒤 공탁금이나 보험금 정보를 빼낸 거였습니다. 정민은 파일을 닫고 의자에 기댔어요.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야. 체계적인 범죄 조직이야.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가장 큰 약점,
바로 가족을 찾고 싶다는 간절함을 이용한 범죄였던 거죠. 정민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재호의 개인정보를 자세히 봤어요. 발견 날짜 2006년 3월 15일. 발견 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골목길. 발견 당시 상태 심한 영양실조, 언어장애, 기억상실. 정민의 손이 또다시 떨렸어요. 2006년 3월 15일. 민우가 사라진 날은 2006년 3월 14일이었습니다. 단 하루 차이. 그리고 장소도 비슷했어요. 정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정민은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밖을 내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죠.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정민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 수진이었어요. 정민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내가 장 보고 올게. 정민은 대답하려다 말았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오늘 재판이 좀 힘들어서. 또 안타까운 사건이었어? 수진이 물었어요. 정민은 창밖을 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보육원 출신 청년이 사기당한 사건이야. 가족 찾는다고 속아서 말끝이 흐려졌어요. 전화 너머로 수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가족을 찾는다는 그 말이 정민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18년 동안 정민과 수진은 민우를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왔으니까요. 여보, 그 청년 도와줄 수 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최대한 도와줄게. 선처할 수 있도록. 그래,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전화를 끊고 정민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류를 펼치고 재호의 사진을 봤습니다. 증명사진이었는데 표정이 없었어요. 그저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민은 그 사진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 눈빛, 민우 눈빛이랑 비슷해. 정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정민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9살 민우의 사진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민우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정민은 민우 사진과 재호 사진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닮았을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었어요. 18년이란 시간은 사람을 너무 많이 바꿔놓았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정민은 두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재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내 아들이라면. 눈물이 뚝 떨어져 사진 위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 정민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재호가 정말 민우인지 아니면 그저 비슷한 또 다른 불쌍한 청년인지. 정민은 휴대전화를 꺼내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경찰관인 동현이었어요. 동현아, 나 정민이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데? 무슨 일이야? 동현이 물었어요. 정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보육원 기록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강재호라는 청년인데 18년 전 발견됐대. 혹시 당시 실종 아동 명단이랑 대조해 볼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동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민아, 혹시 민우 생각하는 거야?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동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알아. 그냥 확인만 하고 싶어. 정민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민은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찾아온 희망.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일까요?
그날 밤 정민은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수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정민의 머릿속은 온통 재호 생각뿐이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정민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18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2006년 3월 14일 밤 11시 정민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민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판사 정민 맞지?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민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누구십니까?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날 기억 못하겠어? 작년에 내 형한테 징역 15년 때린 판사님. 정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 이 남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 형은 억울하게 감옥 갔어. 당신 판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다 무너졌지. 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정민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법대로 판결했을 뿐입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남자가 차갑게 웃었어요. 법대로? 그래, 당신은 법대로 했겠지. 근데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 죄송합니다만. 정민이 말하려는 순간 남자가 소리쳤어요. 당신도 잃어봐요. 내 가족처럼. 그 소리에 정민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아들 귀엽더라. 오늘 백화점에서 봤어. 민우 맞지? 정민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느껴봐. 가족 잃는 게 어떤 건지. 매일 밤 울면서 찾는 게 어떤 건지. 정민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내 아들 어디 있어? 당장 말해. 하지만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정민은 그 순간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민우야, 민우야. 하지만 민우는 없었습니다. 방에도 화장실에도 어디에도 없었어요. 수진이 놀라 일어났죠. 여보, 무슨 일이야? 민우가 없어. 민우가 사라졌어.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출동했고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그 남자 사기 조직 두목 김성태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트럭과 충돌했어요. 즉사였죠. 그와 함께 민우의 행방도 영영 미궁에 빠졌습니다. 정민은 거실 소파에서 그 기억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18년 동안 잊으려 했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민우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부르는 꿈, 하지만 닿을 수 없는 꿈. 여보,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민은 눈물을 재빨리 닦았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물 마시러 나왔어. 수진은 정민 옆에 앉았어요. 그녀도 잠을 못 잤나 봐요. 오늘 그 청년 때문에 그러는 거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민우랑 너무 비슷해서. 수진이 정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민우를 찾을 수 있을까?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정민은 아내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해. 혹시 모르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출근해서 동현에게 전화했습니다. 동현아, 어떻게 됐어? 동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정민아, 기록 찾았어. 근데 복잡해. 무슨 말이야? 정민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동현이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강재호는 2006년 3월 15일 새벽에 발견됐어. 대치동 골목길에서. 당시 심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기억도 거의 없었대. 정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당시 경찰이 실종 아동 명단이랑 대조했는데 민우랑 연결되지 않았어.
발견된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 민우가 사라질 때 입었던 옷이랑 완전히 달랐거든. 정민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옷이 달랐다고? 응. 민우는 파란 점퍼에 운동화였잖아. 근데 발견된 아이는 낡은 회색 후드에 슬리퍼였어. 그래서 다른 아이로 분류된 거야. 정민은 머리를 감쌌어요. 옷을 갈아입혔구나. 김성태가 일부러 옷을 바꿔서 경찰이 찾지 못하게 한 거야. 정민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DNA 검사는? 당시엔 안 했어. 실종 아동 명단이랑 안 맞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 근데 정민아. 동현이 말을 멈췄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 설령 그 아이가 민우가 아니더라도 상처받지 말고.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고마워, 동현아. 전화를 끊고 정민은 책상에 엎드렸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만약 재호가 정말 민우라면 정민은 상상했습니다. 18년 동안 내 아들이 보육원에서 혼자 자랐다는 거잖아. 가족을 찾고 싶어서 사기꾼한테 속기까지 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내 아들을 지키지 못했어. 내 판결 때문에, 내 직업 때문에 아들을 잃었어. 정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6년 판사 생활 중 처음으로 자신의 직업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재호가 민우든 아니든 저 아이만큼은 꼭 구해낼 거야. 정민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재호의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재판이 아니었어요. 정민에게는 18년 만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들을 되찾을 수도 있는 아니면 영영 잃을 수도 있는 갈림길이었죠.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일주일 후 정민은 재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법정이 아니라 조용한 상담실이었어요. 정민은 국선 변호사를 통해 재호와의 면담을 요청했거든요. 피고인의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이었죠. 상담실 문이 열리고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었죠. 앉으세요. 정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정민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계속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정민은 재호를 가까이서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민우를 닮았어. 코 모양도 귀 모양도. 재호 씨,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재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정민은 메모지를 꺼내며 천천히 질문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죠? 언제부터였나요? 제가 9살 때부터요.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정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전혀 기억나는 게 없나요? 부모님이나 집이나. 재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가끔 꿈에서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게 보이긴 하는데 얼굴은 안 보여요.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정민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몸에 특별한 흉터나 점 같은 거 있나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호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정민을 봤습니다. 왜요? 그게 왜 중요한데요? 그냥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요.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왼쪽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작은 초승달 모양 흉터가 있었어요. 이거요? 보육원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대요. 어떻게 생긴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민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민우도 똑같은 곳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거든요. 3살 때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생긴 흉터였어요.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판사님? 재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민은 급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진정한 후 다시 물었어요. 재호 씨, 혹시 특별히 간직하고 있는 물건 같은 거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든지. 재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낡은 은색 펜던트였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색이 발해 있었고 체인도 여러 번 이어붙인 흔적이 있었죠. 재호가 펜던트를 열자 안에 아주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돼서 거의 알아볼 수 없었어요. 이거 발견됐을 때 목에 걸고 있었대요. 보육원 선생님이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셔서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제 유일한 단서거든요.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정민은 그 펜던트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펜던트, 정민이 민우 5살 생일 때 선물했던 거였어요. 안에는 정민과 수진, 민우 셋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죠. 재호 씨, 그거 제가 좀 자세히 봐도 될까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건넸어요.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펜던트를 가까이서 보니 뒷면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세월에 많이 지워졌지만 돋보기로 보면 읽을 수 있었습니다. 투 민우 러브 맘 앤드 데드. 정민의 손에서 펜던트가 떨어질 뻔했어요. 판사님? 재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정민은 펜던트를 꽉 쥐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8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판사님,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재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정민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재호를 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호 씨, 당신이 제 아들일 수도 있어요. 재호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어요. 뭐라고요? 이 펜던트, 제가 18년 전에 제 아들 민우한테 선물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 팔에 있는 흉터도 발견된 날짜도 장소도 전부 맞아요. 재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강재호예요. 부모님 없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정민이 일어나 재호에게 다가갔어요. 재호 씨, 아니 민우야. 그 순간 재호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제가 누군지. 재호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갈라졌어요. 18년 동안 찾았어요. 부모님을 찾고 싶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정민은 재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정민의 목소리도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너를 18년 동안 찾았어. 매일 밤 기도했어. 제발 우리 아들이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재호가 고개를 들어 정민을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저를 찾았어요? 그럼. 경찰도 수없이 찾아갔고 전국 보육원도 다 돌아다녔어. 근데 못 찾았어. 옷을 갈아입혀서. 정민은 재호를 껴안았습니다. 18년 만에 안아보는 아들. 너무 컸어요. 어린아이였던 민우가 이제는 어른이 돼 있었죠. 하지만 품에 안기는 감촉은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당신 아들인가요?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DNA 검사로 확실하게 확인할 거야. 근데 나는 이미 알아. 넌 내 아들이야. 재호는 정민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외로움, 버려졌다는 상처, 가족을 찾고 싶었던 간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정민도 함께 울었습니다. 18년 동안의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상담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쳐다봤지만 감히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너무 절절했거든요.
정민은 재호의 어깨를 잡고 얼굴을 봤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재호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넌 원래부터 우리 가족이었어. 18년 동안 떨어져 있었을 뿐이야. 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호는 그 말을 듣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민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엄마한테 전화할게. 엄마도 너를 18년 동안 찾았어. 지금 만나면 기절할지도 몰라. 재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정민을 봤습니다. 전화 신호음이 울렸어요. 수진이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여보, 우리 아들 민우를 찾았어.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수진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뭐라고? 지금 내 앞에 있어. 민우가 지금 여기 있어. 전화 너머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은 소리였어요.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우리 민우야? 응. 확실해. DNA 검사도 할 거지만 나는 확신해.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야. 정민은 재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호도 떨리는 입술로 작게 웃었어요. 지금 당장 갈게. 어디야? 수진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서울지법 3층 상담실. 천천히 와. 우리 여기서 기다릴게. 정민은 전화를 끊고 재호를 봤어요. 엄마가 지금 오고 있어. 재호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뭐라고 말해야 하죠? 정민이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있어. 엄마가 널 알아볼 거야. 30분 후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뛰어들어왔어요. 숨이 차서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했죠. 수진은 재호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우야. 수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재호는 일어나 수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재호에게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을 뻗어 재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우리 민우 맞지?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렀죠. 수진은 재호를 껴안았습니다. 꽉 안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미안해. 18년 동안 못 찾아서 수진의 울음소리가 상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호도 수진을 껴안았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의 품, 꿈에서만 느꼈던 그 따뜻함이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엄마. 재호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왔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18년 동안 끊어졌던 가족의 끈이 지금 이 순간 다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정민은 아들과 아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구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정민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민은 전화를 받았죠. 네, 판사 정민입니다. 판사님, 저는 참이라라고 합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정민은 그 이름을 듣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참이라. 재호를 사기친 바로 그 복지사. 무슨 일입니까? 판사님, 혹시 강재호랑 많이 가까워지셨나 봐요? 미라의 목소리가 비웃는 듯 했어요. 정민은 경계심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 그게 제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요. 강재호에 관한. 미라가 말을 멈췄어요. 정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정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오늘 저녁 7시 강남역 3번 출구 앞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미라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민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7시 정민은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40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참이라였습니다.
정민은 그녀 앞에 앉았죠. 무슨 얘기하려고 부른 겁니까? 미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민이 서류를 펼치자 DNA 검사 결과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정민이 물었습니다. 미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강재호의 DNA 검사 결과예요. 판사님, 아들 민우랑 비교한 거죠.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민우 DNA를? 방법은 많죠. 중요한 건 결과예요. 미라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일치하지 않아요. 강재호는 판사님 아들이 아니에요. 정민은 서류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펜던트도 있고 흉터도 있고 모든 게 맞는데 미라가 비웃었어요. 펜던트요? 그거야 누구한테서든 구할 수 있죠. 흉터? 세상에 비슷한 흉터 가진 사람 수두룩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라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판사님한테 진실을 알려드리는 거죠. 강재호는 판사님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애는 그냥 불쌍한 보육원 출신일 뿐이고요. 정민은 서류를 내려놓고 미라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 목적이 뭡니까? 왜 이러는 거죠? 미라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판사님이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요. 강재호 사건은 그냥 단순 횡령으로 처리되면 되는 건데 당신이 배우였군요. 재호한테 접근해서 공탁금 정보를 빼낸 게 정민이 말하자 미라가 웃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어요? 정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라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판사님, 그냥 재판이나 적당히 마무리하세요. 강재호한테 집행유예 정도 선고하고 끝내면 돼요. 그럼 저도 조용히 있을게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판사님 가족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18년 전처럼요. 정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판사님도 가족 있잖아요. 아내분, 그리고 이제 막 찾았다고 생각하는 강재호까지.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미라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 남아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DNA 불일치.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정민은 휴대전화를 꺼내 동현에게 전화했습니다. 동현아, 급한 일이 생겼어. 차미라라는 사람 조사 좀 해줄 수 있어? 차미라? 누군데? 강재호 사건 공범이야. 근데 뭔가 더 큰 조직이 있는 것 같아. 동현이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근데 정민아,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경호 좀 붙일까? 아니, 괜찮아. 그냥 조사만 부탁해. 정민은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재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앨범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게 내가 5살 때 사진이야. 놀이터에서 찍은 거.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재호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 정말 여기 있었어요? 그럼. 너 여기서 매일 놀았어. 수진이 재호의 손을 잡았어요.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라가 보여준 서류가 진짜라면 저 아이는 민우가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민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저 아이는 분명 내 아들이야. 그날 밤 정민은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라가 준 DNA 검사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정민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검사 기관 이름, 날짜, 서명 모든 게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민은 돋보기를 꺼내 서류를 더 자세히 봤어요. 그때 발견했습니다.
서명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카피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보였죠. 사본이야. 원본이 아니야. 정민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라가 조작한 거야. 진짜 DNA 검사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속이려고 만든 가짜 서류야. 정민은 주먹을 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재호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아빠랑 같이 병원 갈 거야. 왜요? 재호가 물었어요. 정식으로 DNA 검사 받을 거야. 제대로 된 검사로. 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입안 점막을 면봉으로 채취하는 것뿐이었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혹시 제가 정말 아빠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정민은 재호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우리 가족이야. DNA가 뭐가 중요해. 내 마음속에서 넌 이미 내 아들이야.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민은 재호를 껴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지켜줄 거야. 하지만 정민은 속으로 불안했어요. 미라가 다음엔 뭘 할까? 우리 가족을 어떻게 위협할까? 그날 저녁 정민이 퇴근하려는데 주차장에서 이상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정민의 차 근처에 서 있었어요.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죠. 정민은 경계하며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백미러를 보니 그 검은색 차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정민은 일부러 길을 돌아갔습니다. 차는 여전히 따라왔어요. 미라가 사람을 보낸 거야. 정민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차가 출동하자 검은색 차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정민은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미라는 본격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한 거야. 정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끝장을 봐야겠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민은 이번 재판을 단순히 마무리할 생각이 없었어요. 재호를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라와 그 배후의 사기 조직까지 모두 밝혀낼 작정이었죠. 재판 전날 밤 정민은 동현을 만났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어? 정민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동현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참이라 생각보다 큰 물고기야. 어떤? 겉으로는 복지 상담사지만 실제로는 보육원 출신 청년들을 타깃으로 하는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이야. 지난 5년간 최소 30명 이상을 속였어. 동현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정민은 서류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방법은? 항상 똑같아. 친부모를 찾아준다며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공탁금, 보험금, 심지어 대출까지 받게 해서 돈을 빼돌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지. 증거는? 정민이 물었어요.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 영상 확보했어. 미라가 재호한테 접근하는 장면,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만나는 장면도 있어. 계좌 추적도 했고. 잘했어, 동현아. 정민이 파일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법정에서 미라를 무너뜨릴 수 있어. 동현이 정민의 어깨를 잡았어요. 조심해. 미라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을 수도 있어. 재판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몇 명 보였죠. 재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떨고 있었고 미라는 증인석에서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아닌 다른 판사가 재판을 진행했어요. 정민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재판장에서 물러났거든요. 대신 검사석 옆에 특별 참고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 참이라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기가 불렀어요. 미라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강재호에게 친부모를 찾아준다고 했습니까? 네, 제가 복지 상담사니까 도와주려고 했죠. 미라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 과정에서 공탁금 정보를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그건 재호가 알아서 한 일입니다. 저는 단지 상담만 했을 뿐이에요. 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증인이 재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검사가 문자 내용을 읽었어요. 공탁금 계좌 정보 보내줘. 그래야 DNA 검사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이건 증인이 보낸 거 맞죠? 미라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건 그냥 절차상 필요해서. 절차상? 검사가 CCTV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는 미라가 재호를 만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2023년 8월 12일 증인이 재호를 처음 만난 날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상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부모님 찾고 싶지? 내가 도와줄게. 근데 비용이 좀 들어. DNA 검사 비용이랑 기록 조회 비용. 법정 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검사가 계속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증인의 계좌 내역입니다. 지난 5년간 30명 이상의 보육원 출신 청년들로부터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네요. 그건 상담 비용이에요. 미라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상담 비용치고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 실제로 친부모를 찾아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데요.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그때 정민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가지 증거를 더 제출하겠습니다. 정민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복지부에서 받은 차미라의 상담사 자격 관련 서류입니다. 확인 결과 증인은 2020년에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허위 기재와 부정행위 때문이었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지난 5년간 자격도 없이 복지 상담사 행세를 하며 보육원 출신 청년들을 속인 겁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미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장이 미라를 향해 물었어요. 증인,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미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제 아들 학원비, 생활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들, 부모를 찾고 싶어하는 보육원 출신 청년들을 이용한 겁니까?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라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검사가 재호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재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피고인 차미라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평생 찾고 싶었던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탁금 정보를 준 겁니까? 네. 차 씨가 그래야 부모님을 찾아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만 사라지고 차 씨는 연락도 안 받고 저는 범죄자가 됐어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재호를 보며 물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돈을 훔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을 찾고 싶었어요. 가족을 찾고 싶었다. 재판장이 그 말을 되뇌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리고 미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증인 차미라, 당신은 사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입니다. 지금 즉시 구속합니다. 법정 경비가 미라에게 다가갔어요. 미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끌려갔습니다. 재판장이 재호를 보며 말했어요. 피고인 강재호, 법정은 당신이 사기 조직의 피해자임을 인정합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해 금액은 차미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급히 부축했어요.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패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재호는 정민에게 달려왔어요. 아빠,
정민은 재호를 꽉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민우야. 이제 다 끝났어. 방청석에 앉아있던 수진도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어요. 세 사람은 법정 복도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18년 만의 재회, 그리고 위기를 함께 넘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미라가 구속된 다음 날 정민에게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미라가 구치소에서 건 전화였습니다. 판사님, 저 차미라입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민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만나고 싶어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법정에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정민이 물었어요. 미라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판사님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강재호에 관한, 아니, 판사님 아들 민우에 관한.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가 뭐 어떻다는 겁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제발이요. 미라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정민은 구치소를 찾아갔어요. 면회실에서 미라를 만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미라가 앉아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정민이 전화기를 들고 물었어요. 미라가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강재호는 판사님 아들이 아니에요. 정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확신합니까? 제가 알아요. 18년 전 일을 제가 알거든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민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소리죠? 미라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이요, 김성태였어요.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성태, 18년 전 자신을 협박했던 사기 조직 두모. 그리고 민우를 납치했던 바로 그 사람. 당신이 김성태 아내? 네. 저도 공범이었어요. 18년 전에. 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은 숨이 막혔어요. 그럼 내 아들 어디 있어? 민우 어디 있냐고. 정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교도관이 경고의 눈빛을 보냈지만 정민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요. 민우는 살아있어요.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디 있어? 말해줄게요. 다 말해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미라가 정민을 봤습니다. 제 형량 좀 줄여주세요. 제 아들이 아직 어려요. 엄마가 필요해요. 정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협상하려는 겁니까? 지금? 아니에요. 제발 들어주세요. 저도 엄마예요. 제 아들을 생각하면 미라가 울먹였습니다. 정민은 한참을 미라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선처하겠습니다. 대신 거짓말하면 그때는 끝장입니다.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8년 전 제 남편 성태가 판사님 아들을 납치했어요. 복수하려고.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하루 이틀 숨겨뒀다가 풀어주려고 했죠.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어요. 민우가 너무 울어서 이웃들이 의심할까봐 옷을 갈아입히고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날 밤 성태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정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겁이 났어요. 남편은 죽고 민우는 제 손에 남았고 경찰한테 잡히면 저도 감옥 갈 거고. 그래서 미라가 말을 멈췄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를 보육원 근처에 두고 왔어요. 대치동이 아니라 다른 구로. 그리고 익명으로 신고했죠.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재호가 아니라고요? 네. 강재호는 같은 날 같은 보육원으로 들어온 다른 아이예요. 제가 일부러 혼란을 줬어요. 두 아이를 비슷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 두고 온 거예요. 정민은 머리를 감쌌어요.
그럼 내 아들은 민우는 어디 있어? 미라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교도관에게 건네 정민에게 전달하게 했어요. 쪽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해맑음 보육원. 이름 최준서. 정민은 그 쪽지를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준서, 민우가 최준서라고? 네. 보육원에서 새 이름을 지어줬어요. 18년 동안 거기서 자랐고 지금은 퇴소해서 자취하고 있을 거예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정민은 쪽지를 꽉 쥐었어요.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겁니까? 정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에요. 18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민우가 저를 찾는 꿈, 판사님이 저를 저주하는 꿈. 그리고 강재호를 보면서 더 괴로웠어요. 저 아이도 제 남편 때문에 부모를 잃었을 거예요. 다른 사기 조직한테 팔렸거나 버려졌거나 제가 똑같은 짓을 또 한 거예요. 정민은 미라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제발 제 아들만은 봐주세요. 얘 엄마가 필요해요. 미라가 울며 말했습니다.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할 순 없어요. 정민은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벽에 기대 한참을 울었어요. 18년 동안 민우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최준서라는 이름으로. 정민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다시 봤습니다. 해맑음 보육원 최준서. 정민은 휴대전화를 꺼내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민우 찾았어. 진짜 민우를. 전화 너머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야? 어디 있어? 지금 바로 찾아갈 거야. 같이 가자. 1시간 후 정민과 수진은 마포구에 있는 작은 원룸 건물 앞에 섰어요. 보육원에 연락해서 최준서의 현재 주소를 받았거든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02호. 문 앞에 서자 두 사람 모두 떨렸어요. 정민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20대 중반의 청년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얼굴은 정민을 닮았습니다. 민우가 컸으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정민이 상상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죠. 누구세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렀죠. 수진도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청년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봤어요. 저희가 당신 부모예요.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년의 눈이 커졌어요. 네. 무슨 소리 당신 원래 이름은 민우예요. 18년 전에 잃어버린 우리 아들. 정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한테 부모님이 있었어요? 수진이 앞으로 다가가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수진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청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궁금했던 질문의 답이 지금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수진과 민우 그리고 재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정민이 서류를 펼쳤어요. 친자 확률 99.99%.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야, 정말 내가 맞아. 민우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수진이 민우를 껴안았어요. 우리 아들 정말 우리 아들이 맞구나. 18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옆에서 재호도 함께 울었습니다. 정민은 재호를 봤어요. 재호도 정민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죠. 재호야. 정민이 재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도 우리 가족이야. DNA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재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민우 형이 찾아졌으니까. 하지만 정민이 재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도 18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 가족 찾고 싶어서 사기당하기까지 했고, 수진도 다가왔어요. 재호야, 우리 집에 같이 살자. 민우랑 너 둘 다 우리 아들이야.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럼, 넌 소중한 우리 아들이야. 민우가 재호 옆에 섰어요. 형, 우리 가족 되자. 나 동생 있으면 좋겠어. 재호는 그 말을 듣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민과 수진이 재호를 껴안았어요. 민우도 함께 껴안았죠. 네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가족이었어요. 18년 동안 각자 외로웠던 시간들이 이제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미라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정민은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참이라는 사문서 위조, 사기, 아동유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정민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다만 민우의 위치를 알려준 것 때문에 형량이 조금 줄어든 거였죠. 재판이 끝나고 미라가 끌려가기 전 정민에게 다가왔어요. 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정민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 아들 잘 부탁드려요. 나중에 제가 나오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법정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민우와 재호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재호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정민은 두 아들을 보며 웃었어요. 아빠라는 단어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18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단어를 수진이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밥 먹자. 다들 배고프지?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따뜻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민우가 재호에게 반찬을 놓아주고 재호가 민우 물잔에 물을 따라줬어요. 정민과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저 내일 면접 있어요. 민우가 말했어요. 어디? IT 회사요. 프로그래머 공채.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될 거야. 우리 민우 똑똑하니까. 재호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내일 알바 면접 봐요. 어디? 수진이 물었습니다. 편의점이요. 야간 알바. 정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야간은 힘들잖아. 다른 거 알아볼까? 괜찮아요. 저도 돈 벌어야죠. 재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이 재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천천히 해. 우리가 있잖아. 재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네 사람은 거실에 모였어요. TV를 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 가족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아빠, 엄마.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8년 동안 저 찾느라 고생 많으셨죠? 정민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를 다시 만나서 다 보상받았어. 재호도 말했어요. 저도 감사해요. 가족이 생겨서. 수진이 두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더 감사하지. 너희 둘 다 우리한테 온 게.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있었어요. 그날 밤 정민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18년 전 민우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정민은 사진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죠. 정민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법원에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다가왔습니다. 판사님, 아들 찾으셨다며요? 정말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정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오늘도 여러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따뜻해졌고 더 인간적이 됐습니다. 피고인들을 볼 때마다 재호가 생각났거든요. 저 사람들도 다 사연이 있겠지. 최대한 공정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판결해야겠어. 정민은 다짐했습니다. 법은 차가울 수 있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까지 차가울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저녁, 정민은 일찍 퇴근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꽃집에 들러 꽃다발을 샀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는 장미였어요. 집 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아빠 왔어? 민우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오늘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재호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이 파스타 만들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정민은 꽃다발을 수진에게 건넸어요. 여보, 고마워. 18년 동안 나랑 함께 버텨줘서. 수진이 꽃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식탁에 파스타가 차려졌어요. 민우가 만든 요리였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건배. 정민이 물잔을 들었어요. 우리 가족의 새 출발을 위해. 민우, 재호, 수진도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네 개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집안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정민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내가 18년 동안 찾던 거구나. 아기는 벌을 받았고 잃어버린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까지 생겼어요. 완벽한 결말은 아니었지만 정민에게는 최고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앨범을 봤어요. 18년 전 민우 사진, 그리고 오늘 찍은 가족 사진. 시간은 흘렀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우리 내일 놀이공원 갈까요? 민우가 물었어요. 좋지. 가자. 정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호도 신나서 말했어요. 저는 놀이공원 처음이에요. 그럼 더 가야지.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내일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민의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18년의 아픔을 딛고 더 강하고 따뜻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법정에서 만난 기적,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